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네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거래량도 없고 호재도 없는 2021년 마지막 날에 굳이 열릴 필요 없는 장이었는데 열려서 하락만 출현시키고 끝난 장이었습니다. 우선 지난해를 돌아보면 2021년에 S&P는 26.9%, 나스닥은 21.4%, 다우는 18.7% 상승했는데요. 정말 많이 오른 해였습니다. S&P는 과거에 더 많은 신고가를 경신한 한 해가 있었는데 그 해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S&P가 25% 이상 올라간 다음에는 상승 확률이 82%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근데 이번 해는 금리 인상으로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예상이 20만 5천.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좋으니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지역별로 높게 나오는 곳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3월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43.5%인데요. 반대로 인상 확률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한 달 전에는 동결로 보는 확률이 더 많았는데 이번 해 3월에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만약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하지만 연준은 타이트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생각하는 달은 6월, 9월, 12월. 만약 코로나 종식선언을 이번에 초에 하게 된다면 종식선언으로 증시를 받치고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이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제가 전에 이 부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과거를 보면 금리를 처음 올릴 때는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선 처음 금리를 올릴 때는 상승을 했다. 금리를 왜 올리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에는 돈 풀면서 증시도 받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경기부양책도 내놓으면서 넘어왔는데요. 이번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게 잡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작년에 나라 운영을 한 것에 대한 것과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주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직 좋은 부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국 종목 관련해서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종식을 하게 된다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번에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에 중국을 더 경계할 거고 금리 인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주 매수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국주 저가 매수 기회다 라는 말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하루 확진자가 58만 명 나왔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1월까지 확산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고요. 하루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감소하니 그나마 증세가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의 이유로 이번에 성장 전망치를 낮추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영국에서 데이터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백신 접종을 한 번 맞으면 52% 효과가 있고 두 번 맞으면 72% 효과가 있는데 25주가 지나면 52%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부스터샷을 맞으면 88%까지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50만 대 리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인도한 숫자량과 비슷합니다. 본넷하고 후광 카메라 이슈인데요. 테슬라는 지난 저점 부근 875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없고요. 이번 이슈로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증시에 큰 문제가 없거나 회사에 큰 문제만 없다면 내려가기 힘든 주가가 있는데 그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걱정이 없고요. 모든 회사는 이슈를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지금은 크게 문제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해에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페이팔과 스퀘어 같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3300, 3250 부근인데 지금 3334 부근이고요. 이 외에도 생각보다 하락이 깊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증시나 종목에 문제가 없는데 주가 하락을 너무 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는 섹터 로테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증시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소형주가 무너지는지도 이번에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중소형주는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는 우량주, 대형주를 받치는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소형주도 잘 보면서 가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중소형주가 무너진다면 증시에 당연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새해 본장이 열리는데요. 그래도 S&P가 25% 이상 올라간 다음에는 상승 확률이 높다고 하니 그 부분으로 희망회로 돌리면서 이번 해도 미주일 여러분들과 같이 쉽게 주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일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